푸틴 대통령에겐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원유 공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이야기를 했고 스포츠 외교만 푸틴 대통령은 꼭꼭 눌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아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본선 진출한 건데요. 이거 진출 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진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는데 축구로 저렇게 딴전을 놓을까요? 일단 푸틴 대통령의 외교술은 세 가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스포츠. 자기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특히나 각국 정상들 회담을 할 때 그 나라의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화제를 많이 쌓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지각 외교, 그리고 많이 하죠. 또 돌발 외교, 갑작스럽게 어디로 이렇게 데려간다든지 이런. 근데 이제 스포츠는 확실히 푸틴이 자기가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정상회담에 많이 언급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축구에다가 유도까지요. 저 극동거리 산책하는 것도 문 대통령 일정에 없었다고 하던데 애써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네. 푸틴이 크게 알려지면 왜 낚시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항상 우도 벗어 제치고 이렇게 과시하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네, 근데 의외로 또 보면 문 대통령보다도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분들은 의외로 깜찍할 정도로 이렇게 아담한 체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편안한 모습 다시 나란히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였는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유도하는 모습 또 본인도 정보기관 소속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리가 그동안의 외교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이제 소비에트 때 적대국이었던 관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풀어가 나가는 첫 번째로서 좀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시작을 한 것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만. 늘 특별한 여름 휴가, 우통 벗고 자연인의 모습으로 대했던, 그렇게 홍보를 했던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보니까요. 대나무 낚싯대를 문 대통령이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이었을까요? 예, 푸틴이 휴가 때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자주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 선물을 할 때는 개인의 그런 취향 또 그런 국가 간의 역사적 의미 이런 걸 담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로 우리는 저쪽에 선물할 때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낚싯대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야경을 찍은 사진하고 두 개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 고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또 좋아하는 낚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했고요. 저쪽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칼을 조선의 금을 지금 선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금을 선물했을까?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사이에서는 이제 이별을 하는 뜻하는 그런 선물이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그 1800년대에 만들어진 금을 선물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근대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 혼란 기사에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출됐던 우리의 문화재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덜컥하고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게 있죠. 아마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걸 수집을 해서 선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건 선물은 상대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서로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금이 1800년대에 일단 조선시대 금인데 미국에 있던 걸 갖다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사서 그걸 갖다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겁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저는 푸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마초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롤 모델이 본인 입으로 말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쨌든 오랫동안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또 어쨌든 경제 성장을 했는데 푸틴도 키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마초 이미지를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피호 신년 휴일을 줬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 금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희귀한 금인데 푸틴이 굉장히 귀하게 입수했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거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낚싯대보다는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정성을 굉장히 많이 담아가지고 저는 선물한 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깜짝 선물. 검이 오고 가거나 혹은 받거나 준 적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많지 않는데 지금 아마 국가기록원을 보면 찾아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 그래도 칼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칼에 대해서 왜 정조를 지켜라 그러고 이제 인장도를 준다든지 그런 의미가 좀 연상이 돼서 그렇지. 연상이 돼서 그렇지. 러시아만 해도
이 그 칼 자루에 보석을 이렇게 그 심어서 주는 어떤 선물, 특히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옛 그 소련 영토를 보면 선물들 중에 굉장히 그 검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 검을 뭐 이렇게 사올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검 선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뭐 금기시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로 보입니다. 20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검을 만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푸틴 아니 다른 분 같은데 닮은 점이 많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두 사람 다 뭐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처럼 변호사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법을 전공을 했었고 일단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옐친 정부 때 아마 저 푸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개혁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서 요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통한다고 했고요. 아까 이제 잠깐 뭐 나왔던 얘기처럼 뭐 지각 외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러시아 대통령도 지각하는 건 어느 대통령이나 다 유명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게 크게 또 검도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좀 깨름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총좋아하는 사람이 칼 싫어할 리 있겠습니까? 푸틴 늘 총 차고 다닐 정도로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로서는 호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역 복무 시절 그리고 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서로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말 못할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립니다. 외모만 보면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3년생, 52년생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특전사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진만 봐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마초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KGB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KGB의 핵심 요원이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이 닮은 점도 있지만 저는 정반대 인생을 살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푸틴 대통령 KGB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굉장히 어쨌든 긴장화가 유지될 때인데 심지어 1980년대 사진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붉은 광장에 있을 때 바로 옆에 KGB 요원 푸틴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에. 그 정도로 KGB의 핵심 요원이었고 그 뒤에 닮은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것처럼 푸틴은 대통령 행정실의 부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실 일을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성정이나 성향이나 또는 인생 역정이 정반대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 연배도 비슷하고 뭐 또 저 자란 환경도 비슷하다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기질이 비슷하다라는 말 갖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리스 옐친의 기질이 보면 성정이 그렇게 뭐랄까요, 자상하거나 이런 정치적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트럼프 못지않게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이렇게 칭찬을 해요. 굉장히 시원시원스럽게 말을 한다. 그걸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절에 그런 아직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기질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영부인이 러시아에서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김정수 여사가 일관되게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내조격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리랑을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요. 고요인 2, 3세 어르신들과 만났던 그 장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모국어.
현지인과 적응하느냐고 한국말이 서툴 수도 있지만 아리랑에서만큼은 서로 목 놓아 불렀던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국내에서 우리가 아리랑을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네. 많은데 해외에서 부르면 더 그렇죠. 근데 고리엔 2세, 3세들은 저도 뭐 만나보면은 네. 실제 우리말을 그리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의사소통에 참 어려움을 가질 때도 많고 네. 저도 이제 경남도 부지사 시절에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해서 이제 뭐 지방정부 외교를 할 때 가보면은 이 그러셨군요. 통역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역들이 전부 고리인 3세들이 나와서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지켜나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라는 것은 네.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속에 흐르는 한이기 때문에 금방 정서적 일치를 이루고 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네. 아닌가 느끼십니다. 저분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 때도 그 어떤 애국을 했던, 그러니까 일본과 싸웠던 분들은 3대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듬어 주는 자리가 됐던 거죠.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 분들도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독립운동하느라고 조상들이 그렇게 더 고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바쁜 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정수 여사가 저 부분을 맡아서 찾아서 같이 불러주고 울어줬던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정수 여사가 성악가 출신 아닙니까? 뭐 그렇죠. 물론 이렇게 통역이든 뭐 이런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같이 노래 한번 부르고 한번 울면 저거는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난번 독일을 갔을 때 대통령께서 윤희상 외교를 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저는 김정숙 여사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것 말고 비정치적인 걸 가지고 저렇게 소화하는 능력은 정치인 이상으로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야말로 퍼스트 레이디가 해야 될 그런 일 같습니다. 네. 이상설 선생까지 참배를 했고요. 어린이와 화해타를 만든 김정수 여사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